여러분,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60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78%가 은퇴 후 돈 쓴 곳을 심각하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후회 금액은 무려 7,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똑같은 5가지 곳에 돈을 쓰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은퇴 후 10년 이내에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잃는 60대가 43%나 됩니다. 그런데 이 중 80%는 예방할 수 있는 실수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확실하게 지켜드릴 겁니다. 지난달 상담센터에서 만난 김순자 씨 69살의 이야기입니다. 50대 후반 김 씨는 30년간 모은 퇴직금과 저축금 합쳐 2억 3천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건강식품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180만 원짜리 제품을 소개했고 김 씨는 구매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관절에 좋다는 400만 원짜리 세트를 권했고 홈쇼핑에서는 혈액순환에 좋다는 제품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큰딸이 사업 자금으로 2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딸을 믿고 돈을 건넸습니다. 작은 아들도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며 3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가 한 달에 3%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상품을 소개했고 김 씨는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돌잔치 비용 500만 원, 금반지 200만 원, 육아용품 300만 원. 둘째 손주가 태어나자 똑같이 해줘야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손주들에게 각각 100만 원씩 용돈을 줬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김 씨의 통장 잔고는 2,8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식품들은 반도 먹지 않은 채 쌓여 있고 딸의 사업은 실패했으며 아들은 돈을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투자금 5천만 원은 회사가 연락 두절되면서 2천만 원만 건졌습니다. 김 씨는 요즘 70살에 슈퍼에서 시간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대로 알려줬더라면 병원도 맘대로 못 가는 이런 상황은 안 됐을 텐데요.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검증되지 않은 건강제품에 매달 100만 원 이상 지출하고 계신가요? 홈쇼핑이나 지인 추천으로 암 예방, 혈관 청소, 관절 재생 같은 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하셨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60대의 평균 건강식품 지출은 월 3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넘는다면 과소비입니다. 둘째, 자녀나 손주에게 매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용돈을 주고 계신가요? 가족을 돕는 것은 아름답지만 본인의 생활비와 의료비까지 위협받는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셋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투자 상품에 목돈을 넣으셨나요? 한 달에 3% 원금 보장, 친구가 하는 거라 안전해 같은 말을 믿고 투자하셨다면 위험합니다. 넷째,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골프나 해외여행 같은 고가의 취미 생활을 무리하게 시작하셨나요? 지속적인 비용이 드는 활동을 재정 상태 고려 없이 시작했다면 문제입니다. 다섯째, 자동차나 부동산을 충동적으로 구매하거나 교체하셨나요? 멀쩡한 차를 바꾸거나 필요 없는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보험이나 금융상품을 여러 개 중복 가입하셨나요? 월 보험료가 100만 원을 넘는다면 중복 가입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일곱째,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에 과도하게 기부하고 계신가요? 본인의 생활비도 부족한데 월 수입의 30% 이상을 기부한다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점검하세요. 5가지 이상이라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먼저 3개월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세요. 집값, 식비, 의료비, 통신비 등 모든 필수 지출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평균적으로 60대 부부는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1인 가구는 14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 금액의 3배를 비상금으로 확보해 두세요. 또한 소비 우선순위표를 만드세요. 1순위는 본인의 생활비와 의료비, 2순위는 주거 비용과 보험료, 3순위가 여가 생활, 4순위가 자녀 지원, 5순위가 손주 용돈입니다. 이 순서를 반드시 지키세요. 건강제품 구매는 월 30만 원 상한선을 정하고 구매 전 일주일 고민 기간을 두세요. 식약처 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이미 복용 중인 제품이 있다면 다 먹고 나서 구매하세요. 자녀 지원은 정기 용돈제로 전환하세요. 매달 50만 원으로 정하고 추가 요청은 결혼, 출산, 질병 같은 중대 사건이 아니면 거절하세요. 사업 자금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쓰세요. 투자 결정 전에는 반드시 육하원칙을 적용하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수익을 내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면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전 재산의 10% 이상은 한 곳에 투자하지 말고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투자는 전체 자산의 30%를 넘기지 마세요. 큰 지출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100만 원 이상 쓸 일이 생기면 자녀나 믿을 만한 지인과 상의하세요.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없어서 연금만으로 충분하다. 위험한 착각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평균 월 생활비는 250만 원이며 의료비는 60대 월 30만 원, 70대 60만 원, 80대 100만 원 이상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0만 원에 불과합니다. 자녀한테 미리 주는 게 상속세 아낄 수 있어서 좋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자녀당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면 자녀가 부모 부양비로 더 많은 돈을 써야 합니다. 건강제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절대 아닙니다. 필요 이상의 영양제는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여러 제품을 동시 복용하면 성분 중복이나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필요한 것만 드세요. 친한 사람이 권하는 투자는 안전하다?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금융사기 피해의 70%가 지인을 통해 발생했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부동산 투자가 안전하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집값은 떨어질 수 있고 보유세와 관리비 같은 고정 비용도 부담입니다. 특히 60대에 대출받아 부동산 투자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소비 일기를 쓰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10,000원 이상 쓸 때마다 기록하세요. 2주일만 해보면 낭비 패턴이 보입니다. 둘째, 333 룰을 기억하세요. 3만 원 이상은 3일, 30만 원 이상은 3주, 300만 원 이상은 3개월 고민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충동 구매의 90%를 막습니다. 셋째, 통장을 목적별로 3개로 나누세요.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여유자금 통장으로 분리하면 돈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넷째, 건강검진 결과를 기준으로 제품을 구매하세요. 혈압이나 혈당이 정상인데 관련 제품을 사는 건 낭비입니다. 의사가 권하는 것만 구매하세요. 다섯째,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월 50만 원까지 75세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여섯째, 무료 재무 상담을 활용하세요. 금융감독원이나 시니어 복지관, 국민연금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일곱째, 물건 사기 전에 집에 있는 것부터 확인하세요. 특히 건강식품은 목록을 만들어 핸드폰에 저장하고 확인하세요. 여덟째, 현금 봉투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한 달 생활비를 현금으로 찾아 주차별로 나눠 담으세요. 현금을 쓰면 지출이 확 줄어듭니다. 아홉째, 홈쇼핑 채널을 아예 차단하세요. 리모컨에서 채널을 삭제하거나 시청 제한을 걸어두세요. 열째, 비용 부담이 큰 모임은 정중히 거절하세요. 예산을 줄이고 있어서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 친구들은 이해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참고용 정보이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재정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0대가 가장 후회하는 돈 쓴 곳과 노후 자금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억하세요. 노후 자금은 다시 모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로 본인의 지출 패턴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게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돈 똑똑하게 관리해서 존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